이번 시간에는 배유한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배유한물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화학식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모든 화합물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합물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제 배유한물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금속의 산화수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기온 같은 경우는 이 알짜 전하, 즉 이 모든 것들을 더한 전하가 중심 금속 원자의 전하량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리간드의 전하를 총 합한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중심 원자의 산화수를 판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차기온에서 이제 리간드가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러한 중성 리간드, 예를 들면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NH3가 되겠죠. 얘는 이제 Cl-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리간드이고요. 그래서 금속의 산화수는 이제 차기온의 전하와 이제 동일한 거죠. 왜냐면 얘의 전하가 0이니까 이 차기온 전체의 전하가 이 중심 금속의 전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을 해보면 Cl-라는 리간드가 6개가 결합된 지금 차기온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중심에 이제 플래티넘이 있고 이렇게 주변에 6개의 Cl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전체의 차기온이 E-라는 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분명 얘는 이제 배위 결합을 하는 거지만 이 리간드가 Cl-로 -1의 전하를 띠고 있고 이 Cl-의 전하가 총 6개인데 전체를 보아하니 -2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의 중심금속의 전하를 더했더니 -2가 되었기 때문에 중심금속의 전하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금속의 산화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우 기본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NH3, 즉 여기에서는 안민 리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NH3가 4개 있는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리간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얘는 지금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차기온 전체의 전하량이 중심금속의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NH3는 중성이고 얘는 0인데 거기에다가 차기온을 형성하는 중심금속의 전하량이 몇이면 차기온의 전하량이 +2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2가 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중심금속의 산화수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이제 전자 배치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명명법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뤄본 겁니다. 그러면 배유한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 텐데요. 얘도 차기온의 형태로 이온을 가진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인 창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기온이 양이온일 때도 있고 음이온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케이스를 나눠보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창물이 양전하를 띌 때가 있고 만들어진 창물이 음전하를 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일 때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얘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면 상대 전하, 즉 음전하를 띈 Cl이라든지 아니면 NO3- 한 이러한 음이온들이 상대 이온으로서 존재해 주어야 이 전체가 중성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얘가 차기온이 만약에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Na+라든지 K+ 등등과 같은 이런 양이온이 상대 이온으로 존재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말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배유한물을 명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양이온과 음이온처럼 상대이온과 차기온, 차기온과 상대이온을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명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명명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 양이온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음이온을 나중에 부르면 되겠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양이온을 먼저가 아니라 양이온을 나중에 음이온을 나중에 먼저 부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aCl을 우리가 명명을 할 때 한글로는 염화나트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배유화물도 똑같이 음이온 나중에 먼저 양이온 나중에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영어로는 얘가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온에서는 이제 리간드를 먼저 부르고 금속 이온보다 리간드가 여러 개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나왔네요. 리간드. 자, 리간드는 알파벳 순서대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CO에 NH3 뭐 4개, Cl 2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금속은 나중에 리간드 먼저 이름을 붙이는데 이때 암민 리간드 A, 클로로 리간드 C가 있으면 알파벳 순서대로 이 리간드의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리간드의 이름을 부를 때 음이온성 리간드는 끝에 O를 붙이고 중성 리간드는 끝에 분자 이름을 그대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라이드라는 Cl-가 있을 때 클로라이드가 아니라 여기 끝에 O를 붙여서 이 리간드의 이름을 클로로라고 붙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중성 리간드가 있다면 그 분자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중성 리간드가 3가지가 있는데요. 물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물 리간드 같은 경우는 아쿠아, 그 다음에 CO, 일산화탄소는 카본일,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암민으로 이름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리간드가 종류도 종류이지만 개수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다를 때는 이제 모노는 일반적으로 잘 붙여주진 않는데, 자, 2개는 D, 3개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이러한 그리스 접두어로 2, 3, 4, 5, 6의 개수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간드가 크고 복잡한 경우 이미 리간드 이름에 접두사가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자리 이상의 리간드인 킬레이트, 시약 같은 경우를 의미를 하던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EN이라고 해서 저번에 말했던 에틸렌 다이아민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각각의 CH3, CH2가 있는 거죠. CH2, CH2. 얘 같은 경우는 에틸렌에 암민이 두 개 있다라고 해서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름에 다이라는 접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에틸렌 다이아민이 2개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이에틸렌 다이아민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디트리 테트라가 아닌 비스, 트리스, 테트라키스라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2개다 라고 하면 비스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에틸렌 다이아민이 3개다 라고 하면 트리스 에틸렌 다이아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이화합물의 산화수, 중심금속의 산화수가 중요한데요. 산화수를 반드시 표현을 해서 중심금속 다음에 로마자로 2 혹은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온이 음전하를 띠면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이 차기온이 양이온을 띌 때와 음전하를 띌 때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금속산 다음에 ATE, 한글로는 뭐뭐산이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 표기 시에는 때때로 금속 이름의 라틴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리간드 종류를 선생님이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브로마이드인데 음이온성 리간드니까 브로모, 클로로, 사이아노,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소, 옥사이드는 옥소, 이제 여기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옥소,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오타가 있는데 카보네이토, 그 다음 아질산, 나이트라이트는 나이트로, 옥살레이트는 옥살레이토, 암모니아는 암민, 여기는 M이 두 개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본 모노옥사이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카본일, 그 다음에 아쿠아, 에틸렌 다이아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옥살레이토랑 에틸렌 다이아민은 두 자리 리간드였고, 여기 보이는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 EDTA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자리 리간드로 여러 자리 리간드라고 저번 시간에 학습을 했던 걸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온이 음이온이면 ATE를 붙여주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네이트, 크로메이트, 코발테이트, 커퍼레이트, 아우레이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 이름과 좀 다른 낯선 금속산을 몇 개를 꼽아보자면 골드, 그 다음에 아이언, 그 다음에 리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실버와 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보는 걸 연습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성 리간드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성 배위화물 같은 경우는 그냥 상관 쓰지 말고 리간드 먼저, 그 다음에 금속 이온 이름을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이름을 명명할 때는 금속의 산화수를 먼저 판단하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성 리간드인데 전체가 중성이니까 이 금속 또한 산화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리간드 먼저 그 다음에 금속 순서로 명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카본일이 4개다 라고 해서 테트라, 그 다음에 카본일, 그 다음에 니켈, 이러한 순서로 명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는 0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 즉 차기온이 음이온의 형태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차기온 마이너스로, 즉 이온 결합 형태처럼 이온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 마이너스가 지금 4개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금 이온이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얘를 양이온, 음이온처럼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처럼 첫 번째로는 소듐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다음에 리간드 먼저, 그 다음에 금속산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얘는 플루오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주의할 점이 이 차기온 자체가 음이온이잖아요. 그러면 ATE를 붙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렸던 그걸 보면 골드는 아우레이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라고 해서 AT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금속의 산화수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K 플러스가 지금 3개 있기 때문에 이 차기온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아나이드는 CN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6개 있다라는 거는 현재 마이너스 6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전체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양이온과 음이온처럼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포타슘 띄고 그 다음에 차기온인 음이온 형태를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간드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6개의 사이아나이드가 있다 라고 해서 헥사, 그 다음에 사이아노,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음이온이고, 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나트륨형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레이트라는 것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레이트를 쓰고 까먹지 말고 반드시 산화수까지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차기온과 음이온, 상대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얘는 Cl-가 3개 있기 때문에 차기온 자체가 플러스 3의 전하를 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있기 때문에 차기온인 양이온을 먼저 명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개고 에틸렌 다이아민, 복잡한 지금 리간드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트리가 아니라 트리스.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에틸렌 다이아민 이 리간드 이름을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속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크로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의 전하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중성 리간드고 전체가 3+이기 때문에 중심 금속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 로마자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음이온이니까 클로라이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Cl-니까 한 개 있고 전체가 2+니까 중심은 3+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리간드가 존재하는데 얘는 A고 B, C니까 알파벳 순서로 A, C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니까 펜타, 암민, 클로로를 먼저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타, M은 2개입니다. 암민, 클로로. 그 다음에 금속이 코발트니까 코발트. 그 다음에 중심금속의 산화수 3을 적어주시고 띄고, 음이온이니까 클로라이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의문이 드는 점은 얘는 Cl이 3개고 2개인데도 똑같이 클로라이드라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이온 결합 화합물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MgCl2나 NaCl이나 전부 다 염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소듐 클로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금속의 산화수를 보고 음이온의 개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서는 숫자를 표현해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얘도 이제 2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가 2개니까 이렇게 하고 Cl-가 2개 있으니까 얘는 산화수가 4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얘는 2고 얘는 C니까 다이 클로로, 그 다음에 비스 에틸렌 다이 아민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플래티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산화수 4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음이온이 이제 질산이온이니까 나이트레이트까지 마지막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나트륨이 지금 플러스 3이니까 얘는 3-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O3, NO2 마이너스가 6개 있는데 전체가 마이너스 3이니까 중심 금속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듐, 그 다음에 띄고 헥사, 나이트로, 코발트 적어주시고
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실수로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예요. 왜 코발트로 적어주면 안 되냐? 얘가 음이온성 차기온이기 때문에 AT를 붙여줍니다. 반드시 까먹지 말고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것만 보고 이제 반대로 여기로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가려보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걸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해볼게요. 자, 포타슘 헥사사이노페레이트인데 포타슘이니까 먼저 K를 적어주시고 띄고 적어져 있을 테니까 차기온이 존재하겠구나. 페레이트니까 F이고 산화수가 플러스 3이구나. 헥사사이아노니까 사이아나이드가 지금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금속이 플러스 3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전체가 3 마이너스구나. 그럼 얘랑 중성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 3개가 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습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